안녕하세요, G클래스 김지영입니다. 오늘 벤츠 11세대 E클래스 새롭게 출시됐다 그래가지고 동대문 교양모터스 전시장 한번 나와봤습니다. 기존 모델이랑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신차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형 E클래스 이렇게 두 대 서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300 포매틱 AMG 라인 모델이고요. 이쪽에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가 2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에요. 현재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총 5가지 모델로 나와요. E200 아방가르드 모델이 있고, E220D 익스클루시브 모델,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 E300 AMG 라인, 그리고 E450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방가르드 모델만 제외하고는 모두 포매틱 4륜구동이 적용이 되고요. 이 두 모델, 이거를 제외하고는 2쿼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차량이 출시된다니까 그 정도는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익스 모델, 이거 먼저 볼게요. 저도 차량 보기 전에 사진을 먼저 받았는데 좀 뭔가 그랜저 아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런 느낌 전혀 없었어요. 이전에 모델에 비교해보면은 이 전면부의 그릴 부분 엄청 좀 커졌고요. 제가 그랜저 IG라는 느낌을 받았던 부분이 이 라이트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전에 좀 화나 있는 라이트에서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었고, 아이라인 역시 아래 위로 들어갔고, 새로운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됐다고는 해요. 이쪽 범퍼 하단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익스가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스포티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좀 아방가르드 느낌도 좀 있을 정도로, 이전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졌지만 이번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굴곡이 좀 있으면서 좀 더 익스지만 스포티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측면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기존의 S클래스나 뭐 전기차랑 동일한 타입의 플래그십 도어가 들어가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되게 깔끔한 부분이고, 탑승할 때만 도어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요. 기존의 E클래스랑 좀 틀린 부분이 이쪽 엣지 부분, 전면부랑 후면 부분, 기존에는 좀 보시면은 좀 이렇게 밋밋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측면이 심심할 수 있었던 디자인을 엣지 부분에 좀 강화를 많이 줬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됐어요. G80 신형 모델이랑 동일하게 중앙을 중심으로 휠살들이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적용된 게 휠이 좀 커 보이는 이런 느낌을 준다고는 하네요. 후면부도 한번 볼게요. 기존의 E클래스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크롬 몰딩이 한 요 정도만 딱 들어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엣지에서부터 이어지게 S클래스랑 동일하게 테일램프 상단을 전체적으로 덮어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새로 적용된 E클래스의 테일램프, 좀 별이 5개, 돌침대도 아니고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이거에선 좀 호불호가 나눠질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추후에 요거 한번 지켜보고, 테일램프랑 보는 김에 제가 한번 직접 어느 정도 밝은지랑 깜빡이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테일램프 밝기 어땠어요? 제가 아까 봤을 땐 나쁘진 않았거든요. 충분히 안정할 것 같고, 이 테일램프 디자인 역시 앞에 좀 라이트랑 좀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됐고, 턴 시그널 역시 좀 깔끔하게 이렇게 디자인된 걸 볼 수 있고요. 범퍼 하단을 보시면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다 보니까 기존과 좀 동일한 느낌은 들어가지만 크롬 몰딩으로 좀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어요. 기존 벤츠 차량처럼 베리가스 베리톤은 저 어디서 나오나요? 아, 그거 이따가 제가 2300 AMG 라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후면 본 김에 트렁크도 한번 같이 볼게요. 파워 트렁커지만 E클래스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열리고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E클래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벤츠 세단 중에 트렁크 공간이 가장 넓은 차량이에요. 트렁크 크기는 기존 모델과 비교해가지고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트렁크는 엄청 넓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쇼핑백 거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히든 공간 사용하실 때는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존보다는 히든 공간이 많이 작아졌어요. 원래 여기가 타이어가 들어간 공간이라 가지고 타이어는 빠지고 그냥 히든 공간을 만들었는데,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좀 많이 작아졌고, 이쪽을 보시면은 옆으로 폴딩 시트 버튼들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폴딩 해놨을 때는 이제 긴 짐이라든지 부피가 큰 짐을 싣기에는 아주 유리하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좀 국산 차량 좀 틀리게 수입차 같은 경우 이렇게 4대 2대 4 이런 식으로 분할 폴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앙 좌석도 이제 따로 폴딩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뭐 스키스루 이런 걸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만큼 가운데 좀 긴 짐을 실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이 클래스 같은 경우 저도 예전에 탔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랑 둘이서 4계절 내내 캠핑 다닐 때 불편함이 없었던 게, 트렁크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다른 세단에서 느낄 수 없는 적재 이런 것 때문에 잘 다녔던 걸로 기억나요.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는 짐을 엄청 많이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 없이 다 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차량이에요. 신형 E클래스 실내 한번 볼게요. 기존의 10세대 모델이랑 어떻게 틀려졌는지 한번 보죠. 와, 완전 실내 디자인 기존 모델이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근데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면서 이런 방식의 실내 디자인이 적용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E클래스의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내 한번 타가지고 한번 볼게요. 실내 보면은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 슈퍼 스크린 이렇게 적용돼 있어요. 센터 페시아부터 동승석 앞까지 이렇게 적용이 됐고, 이건 추가 금액이 한 305만 원 정도 하는데 추후에 입항되는 물량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선택 옵션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이후의 물량 같은 경우는 가로형 14.4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다고는 합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S클래스랑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됐어요. 이게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면 통일감이 있고 좀 더 예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게 되면은 시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전하면서 클러스터에서는 저희가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 것 같고, 추가 옵션으로는 S클래스와 동일하게 3D 계기판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한 200만 원대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형 모델에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 제가 볼 때 이 클래스에서는 현재 최고 많이 들어간 앰비언트 라이트 같아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 상단 하단 위주로 좀 들어갔다 보면은 이번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도어까지 이어지게 들어가 있고 슈퍼 클러스터 하단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추후에 이게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면 조수석 하단이랑 스티어링 하단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떻게 들어갈지 좀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조작하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홈 화면 들어가셔가지고 컴포트 버튼 누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할 수 있는데 총 64가지 컬러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멀티 컬러는 크로스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변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와 앰비언트 라이트 사이에 이렇게 에어컨 벨트가 적용되어 있었잖아요. 앞전 영상에서 저희가 EQE SUV 봤을 때는 이쪽이랑 이쪽에 송풍구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마감돼 가지고 통일성도 있고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구형 E클래스 같은 경우가 좀 밝은 톤의 우드를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면, 신형 같은 경우는 좀 절제되게 이렇게 조그만 부분만 우드 트립을 사용했는데도 실내는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들었고요. 컵홀더도 보시면은 닫히는 거 엄청 빨라졌네요. 그리고 이거 스티어링 휠 잘 보세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프리포크가 들어갔는데 이따 AMG 라인에는 어떤 디자인이 적용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새롭게 디자인된 도어 쪽도 한번 볼게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뭐 히팅, 통풍 시트가 들어갔고, 이전에 여기가 우드 트립이 이렇게 길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드 시드로 깔끔하게 디자인됐고, 이쪽도 이제 크롬 몰딩 이런 느낌을 주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2300 모델부터는 붐메스터 오디오가 기본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좀 더 통일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고, 저도 내리면서 봤는데 와, 이쪽 상단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금 이 시트 스티치 한번 보세요. 새로운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따가 2300 AMG 라인 어떤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고 어떤 디자인인지 한번 비교는 해볼 거예요. 바로 보실 모델은 2300 포매틱 AMG 라인 모델이에요. 뭐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랑 정통적으로 틀린 부분이 이쪽 본닛 부분. 익스 모델 같은 경우는 본닛에 삼각벨이 올라가지만, 아방가르드랑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챔피언 벨트식으로 그릴에 벤츠 로고가 들어가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 이 AMG 라인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릴에 보면은 벤츠 로고가 엄청 많은데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도 들고,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83만 원짜리가 추가가 돼 있어요. 요 물량 같은 경우도 이제 추후 출시되는 모델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추후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범퍼 하단 보시면은 익스라는 완전 틀린 느낌이 들죠.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 딱 적용된 게, 제 생각에는 아방가르드 AMG 라인이 좀 더 기대는 돼요. 아직 제가 좀 젊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2300 포매틱 AMG 라인은 신차 가격이 9,390만 원이고요. 방금 보신 익스클루시브 모델 신차 가격이 8,990이에요. 신차 가격이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측면 한번 보시죠. 측면을 보면은 뭐 익스클루시브 모델과 특별하게 차이는 없어요. 이 클래스 고유만의 곡선을 이번에도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잘 해석해냈고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이쪽 휠, 인치는 동일하게 19인치 휠이 들어갔지만 5 트윈 스포크 휠이 들어가고
약간 블랙 마감이 되고 AMG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늘 촬영하기 전에 여기 담당자분들이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디지털 키 드디어 벤츠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핸드폰만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아이폰만 적용된다는 거, 요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후면 부분도 한번 보실 건데 익스 모델이랑 상단 부분은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돼요. 하지만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스포티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트윈 머플러 팁인데 여기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이번에도 머플러 팁이 하단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익스랑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설계 디자인 하셨던 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히든 머플러가 들어가고 다른 모델들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플러를 하단을 해놓고 후면 범퍼 디자인만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앞쪽에 전륜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가 적용이 돼 있어요. 자, 2300 AMG 라인도 실내 한번 보실게요. 원래는 AMG 라인이나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가로형 스티치가 들어가고요. 익스클루시브는 세로형 스티치가 들어가요. 세로형 스티치 같은 경우는 여성 이제 드레스를 본따 가지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디자인 해놨고, 가로형 스티치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티함을 좀 강성을 했는데, 요즘에 벤츠에서 나오는 브라운 시트라든지 베이지 시트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이후부터 추가 요금이 발생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 AMG 라인인데 지금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하게 세로형 스티치가 적용이 돼 있는데, 시트 자체는 나파 가죽 시트고요. 뭐 230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블랙 시트가 적용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추후에 한번 볼게요. 가로형이 들어갈지 아니면 이렇게 좀 하프로 들어갈지, 그리고 가죽에 마감에 어떤 게 들어갈지 이것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여기 상단에 적용되어 있는 이 카메라, 이걸 셀피 카메라라고 하는데, 저쪽에 아까 보신 익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하게 가족들이랑 여행 가면서 실내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즐거운 여행을 기억으로 남길 수도 있겠죠. 아까 2300 익스 스티어링 볼 때 잘 보시라 그랬잖아요. 요거 같은 건 AMG 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벤츠의 잠자리형 D컷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고요. 그립감 같은 경우는 익스보다 확실하게 딱 잡히는 게 더 좋고, 좀 더 많이 더 스포티한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달림맛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화면 창이 엄청 커졌고요.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진짜 있다가 없는 차 타면은 엄청 어려운데, 시안성도 상당히 좋아졌고 뭔가 좀 커지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시승하면서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우드 트립 같은 경우 익스는 좀 밝은 톤이었는데 AMG 라인은 이전과 동일하게 좀 어두운 톤의 우드 트립을 썼어요. 제 생각에 아방가르드랑 AMG 모델에는 우드가 아니라 블랙 하이그로시드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번에 우드로 바뀌었네요. 2300 모델부터는 기본적으로 부메스터 사운드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실내 전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운드를 좀 켜보긴 그렇고, 조만간 시승차 들어오는 대로 뭐 사운드라든지 라이트 이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신형 E클래스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볼게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화질은 깔끔해요. 이전에도 저희가 E클래스 탔을 때도 화질이 엄청 깔끔해가지고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특히 E클래스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가 트렁크 안쪽에 들어가 있다가 후진을 넣었을 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와 있거나 오염이 돼 있어도 언제나 좋은 화질을 유지해 줄 수 있어요. 슈퍼 스크린이 이번 초창기 모델에만 좀 적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동승석 앞에서 좀 다양하게 뭐 미디어 같은 거 시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해외 영상에서는 여기도 게임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국내는 역시 적용이 안 됐죠. 국토부에서 자른 것 같긴 해요. 2열 시트도 한번 볼게요. 벤츠는 이전부터 이거를 참 잘 만들어요. 1열 탑승자들도 편안하게 탈 수도 있고, 2열 탑승자들이 탔을 때 무릎 공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거, 이게 벤츠만의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타서도 한번 볼게요. 2열 시트 이렇게 딱 타보면은 무릎 공간은 진짜 충분해요. 그리고 이 클래스 뭐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천장 높이 그래도 좀 탈만하고, 등받이도 저는 이 정도면 좀 만족하다고 하는데, 국산차 타신 분들 중에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받이가 좀 너무 쓴 거 아니냐. 근데 벤츠라든지 수입차 같은 경우 후륜 구동 모델들이 좀 많이 있어요. 휠하우스가 여기 한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휠베이스가 넓은 차량이다 그러면은 등받이 조절도 가능하고 시트 하단도 조정이 가능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 E클래스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탔을 때 불편한 부분 전혀 없고, 지난 세대 거랑 타봤을 때도 불편한 점은 전혀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새롭게 적용된 앞좌석 헤드레스트인데 이런 식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쪽 2열에 보시면은 히팅 시트 이대로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 한번 내려서 볼게요. 암레스트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살짝 누르시면은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거치할 수 있는 게 나오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나와요. 2열 에어컨 밴드 역시 1열과 동일하게 이런 모양으로 통일감을 주었고요. 이쪽 하단에는 수납 공간이고 그 밑에는 C타입 충전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2열은 공조기는 1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게 됐어요. 아까 보신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랑 실내 차이점 같은 경우는 뭐 D컷, 잠자리, 스티어링 휠, 그리고 저쪽 콘솔 부분이 우드 색상이 틀린 거, 그거 외에는 지금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이 모델이 전시차긴 하지만 가죽 시트를 브라운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추가 옵션 금액이 적용이 돼서 세로 스티치가 적용이 됐나?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모델이 블랙 시트가 적용되고 AMG 라인에 가로 스티치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 그러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인한 방법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형 E클래스 모두 살펴보았어요. 이제 신차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E200 아방가르드 모델은 7,390만원, E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8,290만원, E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8,990만원, E300 포매틱 AMG 라인은 9,390만원, E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1억 2,300만원,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83만원, 슈퍼 스크린이 305만원, 엔지니어링 패키지 571만원인데 여기에는 4.5도 리어 엑셀과 에어 서스펜션이 제공되고요. 브라운 베이지 시트는 42만원, 3D 계기판은 203만원. 일단 들리는 말로는 초도 물량에만 이 옵션이 적용되고 추후 물량에는 시트 색상을 제외하고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지켜볼게요. 이전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신차 가격은 E200이랑 E450 같은 모델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E220D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 상승했고, 이번에 판매된 모델 E300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E350에서 E30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엔진의 마력수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신차 가격이 좀 하락이 됐어요. 현재 이 E클래스 300 모델에 적용된 엔진은 C300 엔진이 동일한 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차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신형 E클래스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영상 하단에 블로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G클래스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